예. 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삼석입니다. 우리 이영빈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윤영덕 의원님 찬조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본 토론회를 기조 발제를 해주실 세계가 인정하는 섬 연구가 전문가이신 강재윤 소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영욱 위원님, 또 윤미숙 보좌관님, 김현성 관장님, 양기성 과장님, 최금동 사무관님, 한정식 사무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토론회뿐만 아니라 연근에 또 섬, 또 고래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고향 사랑이 남다르신 우리 흑산도 출신 오늘 이렇게 사회를 보실 우리 이주빈 단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섬, 대한민국 국토의 일부를 하고 명시되어 있지만 과연 그 섬에서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내세웠어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부터 본 토론을 통해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토론을 개최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섬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 환경, 가장 중요한 그런 정체성이 새롭게 조명되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 섬들이 갖고 있는 각종 방금 열거했던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해서 그 댐이 구축되는 그런 과정을 동기부여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토론회에 또 의미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아주 양질의 우수한 데이터 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축, 강화해 나가야 되겠고, 또 이런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데 꼭 버려야 할 것들, 없애야 할 것들, 파괴해야 할 것들, 그런 나쁜 낡은 관행, 관습들은 동시에 파괴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축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삼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을 공동 주최해 주신 이용빈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서삼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양양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광주 의원들이 세 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네. 특히 아마도 우리 이주빈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네, 제 동생 이주빈의 섬사랑에 감동해서 함께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윤영덕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강재윤 소장님, 또 박형욱 자문위원님, 또 윤미숙 경상남도 섬가꾸기 보좌관님, 우리 김현성 교수님, 양기성 과장님, 또 최금동 사무관님과 한정식 사무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주가 이렇게 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나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 돼서 서로 상생 협력하는 지역의 큰 발전이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오늘의 행사를 함께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섬 데이터 댐이 뭘까라고 궁금해할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국가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도 이 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국경, 그러니까 변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삶이 결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포용적 혁신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국민이 살든 그 국민의 처지에
차별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국정 핵심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섬에 대해서 데이터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놓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이런 사업 현안을 이렇게 끄집어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보좌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계십니다. 윤영덕 의원님과 양양자 의원님하고 계신데요. 축사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의원님 먼저 축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 동구 남구 갑이 지역구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영덕입니다. 우리 이용빈 의원님이 섬하고 전혀 관계 없을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섬을 사랑하게 된 것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섬 데이터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중요하고도 또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서삼석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를 하신 우리 강재윤 소장님하고 또 사회를 맡으신 이주빈 선생은 저하고 오랜 인연이 있어서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좀 찾아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주 밖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대륙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섬에 불과합니다. 그 섬이 가진 역사, 문화, 자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섬은 그 원형에 가까운 것들을 만들어 왔고 또 지금 보유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섬 자체의 발전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데이터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 문화 그리고 자원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듯이 섬이 그야말로 주권의 문제, 인권의 문제로서 대우받는 그런 그 방향에서 우리 데이터댐 문제도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국회의원님이 같이 해주셨는데 양양재 의원님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 서구울 양양자입니다. 사실 이용빈 의원님이 저를 안 불렀어요. 제가 알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데이터댐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그 장치들, 반도체를 포함한 그걸 개발한 30년간 개발한 사람인데 안 불러가지고 살짝 서운했습니다. 이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코로나19 위기 극복도 경제 위기 극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 한국판 뉴딜이 DNA로 데이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AI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단 한 명의 국민도 낙오시키지 않겠다.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너무나 저는 중요하고 다시 그것을 환기시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섬이 남해안 또 서해안의 섬이 워낙 많은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잊고 살고 있지 않았나. 특히 또 비대면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 도서 상간벽지, 특히 도서는 한편으로 보면 소외가 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이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섬 데이터 댐 구축이라는 이 아젠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정부, 진보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최고위원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인데 제가 그 광주 전남 유일 후보입니다. 또 여성 유일 후보고 여기서 이렇게 또 저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호남 없이 민주당 없고 대한민국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가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저야말로 이 한국판 뉴딜 섬 데이터 댐 구축을 그냥 자발적으로 오늘 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기재위 예결입니다. 돈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저를 안 부른 걸 이제 오늘 후회하실 건데 앞으로는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파워가 있으신 분이 양양자 의원님이시네요. 기재위의 예결위까지. 아무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하고 축사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국 섬 주민협의회 이종호 회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섬, 대한민국 영토,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예쁘게 둘러싸고 있는 3,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은 세계에서도 빼어난 절경과 청정 바다의 한가운데 수놓이 각 섬별로 독창적이고 특별함을 간직한 채 바다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은 오랜 세월 소외와 차별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섬, 데이터, 댐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니 관계가 무량할 뿐입니다.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삼석 국회의원님, 이용빈 국회의원님께 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의 성공을 위해 여러 가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천사의 섬, 신안군 박우량 군수님께도 감사히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섬은 육지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섬에 대한 차별은 곧 섬에서 살아가는 섬 주민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동권을 당연하게 억제당해야 했고 생명과 직결된 공중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도 어디 제대로 하소연도 못했습니다. 이러하니 교육 여건은 문화생활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동안 섬과 섬 주민이 받아온 차별의 문제를 평등적 측면에서 해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은 대한민국의 섬들에게 매우 적합하고 최적화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자원, 문화자원, 관광자원은 데이터 댐으로 구축하기만 하면 그 어떤 자원보다 더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지 않았던 섬의 자원들을 섬, 데이터 댐 축으로 축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섬에 대한 차별 해소를 호소하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균형 발전과 격차 해소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섬, 데이터 댐 구축은 대한민국 섬과 섬민들의 수건 사업이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입니다. 전국 섬주민협의회는 섬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현장 중심이 알차고 지혜로운 데이터 구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살고 싶은 섬, 찾아오는 섬, 지속 가능한 섬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오늘 그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발전을 맡으신 선연구소의 강재윤 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발표를 해 주실
전남 가고 싶은 섬 연합회 박형욱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 토론에 좌장을 맡으신 이주빈 단장님, 그리고 경상남도 성각국이 보좌관으로 계시는 윤미숙 보좌관님, 그리고 과기정통부의 성열범 사무관님,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최금동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한정식 사무관님 모셨고요.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김현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조 발제부터 토론 패널들까지 다들 오늘 토론에 수고를 해주시는데요. 아무튼 아무쪼록 좋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재윤 소장님의 기조 발제를 들으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이쪽으로 왜냐면 치워야 돼. 앞에 불 살짝 꺼주시면 안 될까요? 예, 반갑습니다. 강재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윤영덕 의원님만 빼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급한 일이 있어서 다 의원님 계셨고 죄송합니다. 예, 영윤님 계셨는데 이 본격적인 발제를 하기 전에 왜 오늘 이런 자리가 필요한지 그거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건이 지금 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계실 텐데 거제의 지심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동백섬으로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이고요. 섬 전체가 동백나무, 수백 년 된 동백나무 원시림으로 뒤덮인 섬인데 여기 주민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거제시에서 주민들을 쫓아내고 관광 개발을 하겠다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3분만 이 얘기를 할애를 하고 발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이제 여기 흑산공항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 때는 철새들의 그다음에 심지어 애기뿔 소똥구리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굉장히 막 엄청나게 발언을 했던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자 관계들께서도 이 섬에서 사람이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지역 섬에서 사람이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지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속속되어 있는 섬연구소에서만 섬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거제시에 강제 이주에 맞춰서 싸우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행정으로부터 소외받고 심지어 시민 환경단체로부터도 소외받고 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섬 사람들입니다. 철새만 또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어느 때보다도 어느 자리보다 우리 섬 주민들에게는 귀한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신수아 기자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한려수도의 한 섬마을이 요즘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을 앞두고 수십 년째 섬을 지켜온 원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내쫓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그 섬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거제시 동쪽 바다에 있는 지심도.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일부로 섬 전체가 동백나무로 덮여 있어 봄이면 하루 3,000명 넘는 관광객이 찾습니다.
해방 이후 주민들이 직접 마을길을 만들고 섬을 가꿔왔습니다. 이 섬을 70년 동안 안 지켰으면 이리 돼가 있겠어요. 잔연이 안 돼 있지. 얼마나 좋아요, 경치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리 돼 있는 거지. 지금은 15가구 30여 명이 주로 민박 등의 관광업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주민들은 섬을 떠나라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국방부로부터 섬을 사들인 거제시가 주민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거제시는 지난해 9월 간담회에선 자진 이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전기를 끊고 도선 운항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망치로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통보해놓고 그냥 뭐 왔다 갔다 그것도 없이 그 공무원들은 가쁘고 우리는 유인물만 받아가지고.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섬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거제시는 먼저 국립공원 공단을 통해 주민 15가구 전체를 경찰에 고발하게 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 같은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자료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무리한 고발이었습니다. 지심도 전체에 대한 그 건축 현황 자료가 거제시에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그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이 안 돼서. 거제시는 또 원래 섬에 필요하다며 짓기로 했던 방파제 건설 계획도 120억 원의 예산까지 받아놓고선 갑자기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취소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사실상 협박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제시가 땅 주인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행정적인 어떤 편의 유지로 주민들한테 협박이 하는 이주 부분을 가지고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섬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거제시가 민간업체에게 섬 운영권을 주기 위해 주민 이주를 강행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제시는 최근 민자를 유치해 명품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굳이 개발하겠다는 것은 그냥 지심도에 대한 그 운영권을 민간업자에게 넘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에 대해 거제시는 민자 개발은 확정된 바 없고 주민 이주는 별개의 사안이란 입장입니다. 이런 아이 오든 저런 아이 오든 어쨌든 거기 지금 있는 불법에 대해서는 합법화 시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제 내도나 신안의 영산도 같은 섬들처럼 국립공원 내에 마을지구를 지정하는 방식도 있다며 상생 방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인제 와서 새삼스럽게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래 하지 말고 같이 좀 상생하면서 살면은 좋지 않나 이제. 바로 간다 신수합니다. 이게 뭐 군사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더군다나 지금 거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도 육지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고요. 그거는 행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환경단체들까지도 섬에서는 섬 사람들은 철새만도 못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섬의 이런 상황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여기 계시는 다른 분들도 좀 더 지심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들 이제 섬 데이터 댐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총괄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금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은 우리나라의 그윽한 수풀이니 진실로 경영만 잘하면 장차 이름도 없는 물건이 물이 솟아나듯 산이 일어나듯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야 겨우 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은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유배 갔을 때 그때 저술했던 경세유표에서 섬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했던 말씀입니다. 왜 섬이 중요한지 우리는 대부분 이제 육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섬은 위험하고 무서운 곳, 그리고 뭐 유배지 아니면은 해수욕장,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생각들, 극과 극의 낭만적이거나 배타적이거나 이런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데 섬을 잘 모르기 때문이 그렇죠. 섬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섬이 어떻다는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섬으로 간 사람들도 대부분 놀러 가거나 캠핑을 하러 가나 뭐 이렇게 가서도 실제 섬 사람들 접촉하지 않고 고기 사가지고 가서 구워 먹고 놀다 오기 때문에 섬을 잘 모릅니다. 왜 섬인가 하는, 우리는 그동안 뭐 섬의 가치를 거의 빨리 끝내달라고 하네요. 시간을 시작도 하기 전에 빨리 끝내달라고. 저는 이제 이런 토론회가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토론회 왔으면 좀 길게 해야 되는데 발제자도 이렇게 독촉을 받을 정도면 진짜 토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맞춰 보겠지만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지심도 문제를 제가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좀 잡아먹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럼 가볍게 넘어가죠. 우리 섬은 우리가 자꾸 육지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땅이 작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작습니다. 뭐 4시간이면 전국을 다 가잖아요. 요새는 KTX가 생기고 나서는 2시간 반이면 가는데, 섬에서 섬으로 가면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백령도에서 나와서 울릉도까지 간 적이 있는데 3일 걸렸습니다. 이 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죠. 섬과 바다를 포함하면. 대한민국의 영토 면적의 3.5배가 되는 것이 영해입니다. 그 영해 중심에 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국경의 섬 하면 독도만을 생각하는데, 독도 말고도 가거도, 마라도, 검은도, 백령도, 국토 끝섬, 국경을 마주한 중국과 또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마주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독도만 있는 줄 알아요. 독도만 있는 줄 알고 모든 정책을 섬하면 독도 정책 위주로, 아니면 뭐 서해오도 정책 조금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영해에 있는 섬 표시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하고도 관계되는데, 섬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 대부분 섬 숫자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섬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섬엔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나? 또 섬에 어떤 자원이 있고, 또 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국의 섬이 몇 개인지 여기 이 자리에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안 계실 건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라고 2018년에 KMI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언론 보도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섬이 4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이런 기사들을 많이 씁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확인된 근거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지도 제작 회사인 월드 아틀라스에서 발표한 세계 도서국가 순위에는 10위권 안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 4위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의 섬에 대한 숫자도 뭐 통계가 정부 부처마다 지금 다 다릅니다. 여기 해수부 오셨고 뭐 행안부도 오셨고 그랬는데, 발표하는 숫자들이 뭐 통계영감 다르고, 행안부 다르고, 해수부 다르고, 국토부 다르고, 뭐 또 해양수산개발원, KMI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뭐 3,100개에서 많게는 뭐 3,600
개 정도까지 정부 부처인데도 한 500개 이상의 섬 숫자가 차이 납니다. 이렇게 섬 숫자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섬 정책인데요.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섬은 또 어떤 건 말할 것이 없겠죠. 북한에도 한 1000개 이상의 섬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5000여 개의 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KMI의 최지원 박사가 전자해도와 위성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물론 그 암초들까지 포함됐을 수도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한 12,000개 정도의 대한민국의 섬이 있다고 이렇게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통계를 못 가지고 있죠. 이것들을 관할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 기관도 없고요. 그리고 섬은 우리가 보이는 그 유인도 중심 또 혹은 뭐 드러나 있는 섬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뭐 그 우리는 울릉도 독도 하면은 울릉도하고 독도만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그 밑에 울릉도 밑에는 다양한 또 해산들이 있습니다. 안용복 해산이라든가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 등이 있는데 독도는 드러난 부분은 아주 작지만 독도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독도 전체 모습은 한라산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다양한 3000여 종들의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 얘기는 울릉도 독도 밑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4,000개 가까이 되는 무인도에 대한 자원이 어떤 자원이 있는지 전혀 조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섬 사람들이 가장 그 심각하게 가장 힘들게 여기는 것이 이제 교통 문제입니다. 여기 한번 우리 아까 그 전국 섬주민협의회 이정우 회장님 모셨는데 추자도가 집이세요. 지금 추자도에서 나오셨어요. 서울 한번 오려고 하면 제주도로 배 타고 나가서 비행기 타고 서울 오고 또 오고 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이틀 3일씩 걸립니다. 서울까지 오려고 하면 서울에 일 보고 가려면 일주일이 훌쩍 가버립니다. 이게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리고 이런 이제 거리상의 문제도 문제지만 가장 큰 거는 굉장히 많은 여객선 결항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영덕 의원이 섬하고 섬애들 굉장히 사랑하고 또 섬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지방 공약을 담당하면서 여객선 공영제 문제를 정책을 입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여기 이 자리도 또 오신 건데, 그때 이제 여객선 공영제를 추진할 때 결국은 어렵게 공약을 채택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준공영제로 바꿔버렸죠. 그래가지고 의미 없는 공약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준공영제는 하나만한 공약입니다. 뭐 긴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토론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객선 공영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섬 사람들 몇 명이나 산다고. 전국 다 해봐야 80만밖에 안 살고 거기에 또 그 배가 다니는 다리로 연결되지 않은 섬 사람 몇십만 되지도 않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섬 정확한 여객선 이용객들의 실태, 어떤 사람들이 여객선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정책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선박 그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들 전체 2017년 기준으로 1691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 중에 도섬인은 섬 사람들 371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5%가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여객선 문제는 결코 섬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대중교통의 문제라는 거, 이런 데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도 그리고 정부 부처나 이렇게 설득을 할 때도 설득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응급의료, 얼마 전에 지난 5월 15일 날 백령도에서 교통사고로 20대 여자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지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천에서 수술팀이 들어오는데 10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수술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헬기를 뜨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날씨 기상도 기상인데다 밤이고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도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이제 주로 예산 얘기를 해요. 예산이 없어서 섬 지역까지 지원하기 어렵다. 백령도에도 병원이 있고 울릉도에도 병원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는 조그만 그 맹장수를 하나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왜? 그만한 대우를 못 해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나름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백령의료원에, 백령병원에, 또 옹진군에, 또 해운회사에 물어보고 했는데, 환자들을 우리가 섬 사람들 아프면은 헬기 한 대 뜨면 되지 이렇게 하잖아요. 헬기. 근데 헬기 야간에는 못 뜹니다. 가거도에서 옛날에 뜨다가 헬기 추락해서 죽었죠. 안개 껴도 못 뜨고 바람 좀만 불어도 못 뜹니다. 못 뜨는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헬기가 뜬다고 하더라도 백령도에서 인천까지 병원으로 응급 후송을 하려고 하면 헬기 한 번 뜨는데 5천만 원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짐작도 못할 텐데 거기는 그 NLL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 헬기가 한 대 뜨면은 전투기가 2대가 따라붙어요. 이런 사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왕복입니다. 전투기 연료비, 그 다음에 또 헬기 비용까지 해서 한 사람 후송하는데 5천만 원이 들고, 작년의 경우 50명 정도 후송을 했는데 헬기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경비정으로도 후송을 하는데 경비정도 한 대 뜰 때마다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개별 후송 환자들 비용만 한 5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백령병원에 인천시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백령병원의 1년 예산이 한 6억입니다. 50억을 백령병원에다 원래 제대로 지원을 한다면 사람이 죽어나갈 일도 없겠죠. 근데 이게 예산이 각각 찢어서 흩어져서 부처별로 해경대로, 군은 군대로, 이렇게 옹진군 옹진군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섬 사람들은 섬 사람대로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데이터가 없어요. 누가 찾아봐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결국은 이런 정보를 한 군데 모아놓고 언제든지 찾았을 수 있는 데이터죠. 후송 환자 현황이고요. 하여튼 뭐 빨리 끝내려니까 할 얘기는 많은데 대충 이제 가볍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섬에 이렇게 섬 사람들의 삶도 그렇지만 어떤 자원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에 대한 정책들을 과거에도 각 부처별로 뭐 행안부도 그렇고 문광부도 그렇고 가보고 싶은 사업이니 뭐 명품섬 사업이니 수도 없는 사업들 했는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데크길 만들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후에 이어지지도 않았고. 근데 그런 정책들이 왜 나왔냐면 대부분 섬을 모르니까 그런 탁상공론 정책들이 나왔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뭔 자원이 있는지를 알아야 섬에 대한 정책을 세울 텐데 섬 정책을 세우는 공무원들도 모르지, 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모릅니다. 섬 가보지도 않고 섬에 대해서 자원도 조사도 제대로 안 해본 상황에서 여태까지 정책을 세워왔었죠. 자, 다양한 그 자원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음식만 해도 토속 음식,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한식 얘기하면 한식 재단도 있고 온갖 음식을 얘기를 하면서 퓨전이라고 해서 되도 않는 음식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원형의 음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도저도 아닌 잡탕식 음식을 한식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내는데 섬에 가면 섬에 원형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좀 전에 보였듯이 자, 이건 전복포라는 것인데 전복으로 포를 만들어 먹습니다. 이건 안도에 가면 백년 손님 밥상이라는 건데 그 섬에서 먹던 음식입니다. 꽃게를 이렇게 회로도 먹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연포탕 이런 것들을 섬에서는 뜨겁게 안 먹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뭐로 뜨겁게 먹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냉연포탕을 먹고, 우리 장도에서 오신 그 위원장님 계신데 장도가 이렇게 피구리라는 걸 또 해먹기도 하고, 흑산도에서는 홍합 꼬지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먹습니다. 이게 육지 와서 이런 거 한정식 못 먹습니다. 근데 섬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장흥의 노력도라는 섬에서 그냥 노인들이 만든 잔치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먹고 삽니다. 성게찜이죠. 성게를 쪄 먹는다는 거 생각도 못했죠. 이게 숭어구이입니다. 반월도에
숨을 이렇게, 그리고 민어 한 접시만 놓고 대단한 것처럼 여름에 복다리 많은데 보통 이렇게 한약을또나 이렇게 섬에 가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먹습니다. 이런 음식 있는지 모르죠. 이게 술, 제가 모아서 개별적으로 이제 섬막gem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었는데 이런 자원들이 이제 점점 고갈돼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린 고갈돼 가고 있는 걸 모릅니다. 여름 민어철인데 1924년에 민어 생산량이 2만 톤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3,600톤입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비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또 우리 섬들이 섬 주변의 해역의 그 자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물론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으니까 몰라요. 그걸 모아서 한 군데 모아놓고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고 그걸로 정책을 만든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되겠죠. 자, 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얼른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데가 있는 거 못 보셨죠? 풀등이라는 곳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사막 같은 곳이에요. 인천의 대이작도, 이것도 풀등이고, 이거는 영광의 송이도에 있는 풀등이고요. 이거는 우이도에 있는 사막 지형이고, 그리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모래 해변이 있었죠. 백령도의 사곳 해변입니다. 여기도 이 쓸데없는 그 간척 사업을 하느라고 간척 사업을 해서 땅도 못 만들고 이 방파제를 막으면서 이 백사장도 썩어가고 있어서 이것도 저희 섬연구소에서 지키기 운동을 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역학조사 중입니다. 최고령 암석도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억 년 전에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 지구상에 산소를 제일 먼저 만들어냈던 지구에 우리 생명체가 존재하게 만들었던 그런 남조리 화석이죠. 이게 소청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 발자국 화석들, 이런들. 자, 어업유산은 뭐 과거의 파시, 흑산도의 파시나 연평도 파시나 고래를 잡던 흑산도에 저기가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게 있죠. 이런 유산들이 있고, 이건 치동묘라는 곳인데 어청도에 있는 신전입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전입니다. 2000년 전에 한나라 때 마지막에 유방과 마지막까지 싸웠던 제나라 왕이었던 전횡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중국의 왕을 모시는 2000년 전 사람을 모시는 사당이 어청도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옆에 이제 그 군산의 외연도에 있는데 똑같은 전횡 장군을 모십니다. 이거는 전횡 사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수에 가면은 소횡간도에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고요. 그거는 오룡묘라고 그 우리 선유도에서도 오셨죠? 예, 선유도에 가면 1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사당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외국으로 그 여행을 가면서 천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폐허 신전 건물 앞에서 감동적으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살아있는 신전이 있어도 찾아갈 정도입니다. 모르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자, 하여튼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거 돌담 보는 거 보시는 거, 이런 돌담 왕국이 있는 데가 전라남도에 여소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여소에 있었는데, 이것도 마을 주민들이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허물어 버리려고 진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발견하고 전남도에 제안을 해서 같이 지키기 운동을 해가지고 지켜낸 건물이죠. 어디 외국의 유적 못지않은 대단한 돌담 유적인데, 이거 있는 것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죠. 자, 이건 가거도고요. 자, 이건 진도의 관매도고, 이건 구럽도고, 여수의 개도고, 가파도고, 이거는 금당도고, 통영, 백령도, 비진도. 자, 하여튼 뭐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동안 이제 많은 지자체 또 그리고 정황부처에서 섬에 대한 정책들을 세우고 수도 없이 많은 돈을 들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금 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앞으로도 또 몇 조가 들어갈 것이고, 어촌 뉴딜 사업으로 또 3조가 들어갈 것이고, 수도 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여전히 비슷합니다. 그 섬 정책을 만드는 그 정부 당국자들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만듭니다. 바닷속은 탕 비어가고 바닷속이 썩어가고 고기는 살지도 않는데 계속 물량장만 만들고 있고 방파제만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가도 먹을 수 있는 생선도 잡히지도 않는데 요새 가면은 섬에 지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관광 사업만 하겠다고 관광 시설들 만들고 그럽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해중 전망대를 어촌리들 사업에 해중 전망대를 만들겠다는 사업도 있고 그랬는데 뿌에 갖고 서해안 바다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해중 전망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식의 엉터리 사업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여전히 반복되는 것은 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고 그것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뽑아 쓸 수 있는 운영기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런 지금 어촌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섬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섬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우리가 아는 게 없으면서 자꾸 정책만 만들어내고 돈만 갖다 쏟아 보니까 이상하게 아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섬 지심도에서 사람들 쫓아내고 거기다가 관광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남도의 섬 정책이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섬 사람들 쫓아내는 그게 이제 경남도의 거제시인데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살고 싶은 섬 가꾸기 하면 뭐합니까? 이런 식의 정책은 옳지 않은 건데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수많은 지류를 통해서 사실은 섬에 대한 정보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이 되고 있는데 어디로 흐르는지 몰라요. 그냥 다 하수구로 흘러가 버리기도 하고 또 그냥 증발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놔야지 가치가 있습니다. 정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 정보를 가둘 수 있는 댐, 그 댐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기관 컨트롤 타워 꼭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국회 방송 중이어서 부득이 시간 때문에 그랬다는 걸 좀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하고요. 저도 좋은 사진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남 가고 싶은 섬 연합회 그 박형욱 회장님 현장 발표 한 10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보성군 아주 작은 섬 꼬마과 뻘배가 있는 장도에서 온 박형욱입니다. 먼저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삼석 국회의원님, 이영빈 국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두 분 국회의원님 그리고 패널로 참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우리 국토, 섬의 가치 재발견으로 제시하였으며 3대 목표로서 품격 높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섬,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섬, 영토 수호 거점으로서의 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추진 전략으로 잘 살고 활력 넘치는 마을 조성, 주민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증진,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한 해상교통,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 기반 육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 창출, 중심 마을 육성을 통한 주민 생활 개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요 골자는 해상교통을 편하게 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섬을 떠나는 사람이 없게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장도는 보성 볼교에 있는 꼬막이 아주 유명한 섬이며 갯벌 도립공원 및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어 있고 국가 중요 어음수산 2호인 뻘배어업의 주무대이고 한국의 갯벌
세계 자연유산 지정을 추진 중인과 동시에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어 관광 인프라 개발 등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어찌 보면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섬 중에 하나가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제한된 공간에서 자연과 인간이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삶을 영위해가는 특수한 곳입니다. 육지와 떨어진 외딴 곳이며 육지나 이웃섬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륙에 적용하는 지속 가능성을 접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생태적 특징으로 인해 고립성과 소통성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생활 방식과 생존 형태가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섬만의 독특한 문화가 생겨나는 것이며 폐쇄성과 독자성이 두드러집니다.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고립적이고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낙후되어 있으며 의료와 교육 등 문화적인 혜택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 섬을 떠나는 사람은 늘어나고 비워지는 섬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온통 매스컴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회 대전환,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화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한국형 뉴딜은 수도권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의 뉴딜로 지역 경제 회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요즘 육지에서는 경로 무료 요금이니 1,000원 시내버스니 100원 행복택시 등이 추진된 지 오래이며 디지털 뉴딜 시대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브라보 택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섬 주민에게는 이 부분만큼은 딴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신안군처럼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공영제를 밀어붙이는 곳도 있고 여객운임, 지역주민 5,000원 상한제 요금 및 75세 이상 무료 요금제를 시행 지원하는 지자체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섬에서는 택배 하나를 보내든지 받으려면 택배비 5,000원에 배선비 5,000원을 보태서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이 모두는 돈이 되는 여객선 항로에 국한되어 있고 정말 소외되고 불편한 저희 같은 소규모의 섬에서 운영되는 도선의 경우는 마냥 부러운 뜬구름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와 해운관계부처의 안전을 핑계로 한 과다한 통제로 인해 안개가 조금만 끼어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안전을 위한답시고 결항을 시키니 여관에서 잠자야 하고 밥 사 먹어야 하고 해서 섬을 이동하기 위한 부대 비용이 몇 배 더 들어갑니다.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입니다. 그나마 여객선이 취향한 큰 섬의 경우는 여건이 나은 편입니다. 여객선이 아니고 도성이 운항되는 작은 섬의 경우는 정말 지옥입니다. 배가 고장나거나 수리를 하게 되면 대처 선박이 없어 꼼짝없이 열흘이고 보름이고 갇혀 살아야 합니다. 이제 섬 정책도 국무총리실로 일원화했다고 합니다.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여객선 및 도선 또한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마람하지 않으며 섬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무엇이 먼저인지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섬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가고 싶은 섬, 가보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는 섬 다 좋습니다만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은 여객선 공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누이 이야기가 나왔고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여객선 공영화를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 왔습니다만 번번이 좌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 등 경제적 효율성이 주된 이유이지만 여객선 공영화는 결코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이나 행복 추구권, 영토 주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육지의 대중교통인 열차나 지하철은 공영제를 실시하고 버스들도 중공영제를 시행 중이면서 굳이 여객선만 경제적 효율성을 따진단 말입니까? 섬 주민들과 여객선 이용객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정부는 내륙의 산간 오지까지도 도로를 내는데 아낌없는 예산 투자를 합니다. 도로가 사회 간접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닷길에는 어째서 예산 투입을 아까워할까요? 해로에는 아스팔트를 깔 수가 없는 까닭입니까? 해로에는 아스팔트를 깔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여객선에 아스팔트를 깔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객선 또한 사회 간접 자본인 것입니다. 공영화를 실시하여 야간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등 예산 지원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진정으로 섬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것이 교통 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섬의 고유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개발과 보존을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상 교통을 편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섬 주민의 삶을 향상시켜 섬을 떠나는 사람이 없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섬은 지역적으로 격리된 곳이고 주민의 숫자가 적습니다. 과거에는 바다 때문에 육지 문화와 문화의 전파가 지연되고 하여 폐쇄성과 독자성이 두드러져 자체의 순수성이 오래 지속 유지되어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통신과 매스컴의 발달로 육지 문화가 바로 안방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섬은 앞으로 발전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바다와 갯벌은 많은 어장을 형성하고 양식 산업의 발전을 이룰 것이며 아름다운 섬의 자연과 깨끗한 공기는 귀중한 관광 자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교통을 보다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고 교육과 의료, 응급체계 구축 등의 정주 여건만 개선된다면 관광지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본의 섬처럼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 1위가 섬이 되게끔 만들 자신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섬의 날 행사에서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져가는 섬을 지키고 돌보는 일에 더 이상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섬도 한국판 뉴딜과 데이터댐 구축 사회 동승에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적인 섬 발전 방안들이 나와 섬 주민의 삶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형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패널들 토론을 위해서요, 잠시 자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에 참여해주신 패널분들 이쪽 앞쪽으로 좀 명패 가지고 본인들 가지고 좀 앞으로 좀 자리해 주십시오. 예, 최은동 사무관님 조금만 이쪽으로 와주시면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예, 사무관님 이쪽으로 같이 가운데로 같이 해주시죠. 네, 자리 다 준비되셨는가요? 자, 그러면 이주빈 단장님 주관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예, 마이크. 보좌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회 방송 방송 중이라 아무래도 조금 토론회가 타이트한 맛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국판 뉴딜과 섬 데이터댐 구축을 위한 패널 토론을 할 텐데요. 그 순서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먼저 지정을 해서 그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윤미수 경상남도 섬각구기 보좌관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 한국판 뉴딜 섬 데이터 때문에 이 자리에 경상남도 국회의원들이 단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도서연구회에 좀 참여해 달라고 네 분의 섬이 있는 국회의원께 개인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했습니다. 한 분만이 답변이 왔습니다. 준회원으로도 참석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섬이 많은 통영거제 국회의원께서는 노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이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네, 경남도지사께서는 섬에 대한 관심과 시각이 아주 확고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새삼스럽게 보좌관 중에서도 섬 보좌관 아마 전국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혼자서 외롭지만 전남에서 과거 5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혀온 것을 바탕으로 경남에서도 새로운 붐을 좀 일으켜서 바다의 동서가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일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데이터가 경남에 와 보니까 엄청난 데이터가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모으자고 하는 일인데요. 주로 역사와 이제 문화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개인의 연구한 것들도 막 소중한 자료들이 제가 볼 때는 언어 박사의 논문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은 것들이 그냥 흩어져서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보려고 해도 이제 어떤 창구가 없어서 수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거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섬 주민들과 그다음에 섬을 사랑하거나 섬을 정책으로 하고 있는 각 정부의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그 의미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얘기가 간다니까 이게 뭐냐고 섬 주민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다음부터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예로 5분 줍니까? 짜기는 짭니다. 섬 여행자들을 집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좀 들리자면 전남에 있을 때도 섬 여행자들을 집계하는데 각 흩어져 있는 농협배 혹은 개인배들에게 전부 다 전화를 해서 도서 주민이 아닌 표를 끊은 사람들을 집계를 해야 되는. 근데 그것도 도서는 빠지고요. 그것도 세금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빅데이터하고 연결을 해서 통신사하고 연결을 한다면 한 방에 해결이 나요. 네. 왜냐하면 요즘 국민들 99%가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휴대폰 이동하는 것만 제대로 짚어내면 이거는 굉장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정말 필요해져서는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달려왔는데요.
행자부가 발표하는 인구수 섬 특히 10인 미만 작은 섬에 가보면 99%가 아니라 100%가 다 틀립니다. 주민등록상이 주민등록지가 주소가 행불됐건 이사갔건 거기에 있다는 게 실구 주민으로는 사실 실구 주민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런 것들도 이 통계와 자료의 허구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현황도 지금 뭐 유인도 행안부, 그 다음에 또 뭐 특정도서 환경부, 그 다음에 무인도 해수부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 서로 사실은 오늘 또 세 곳에서 나오셨지만 서로 소통을 잘 안 해요. 각 한 부서에서도 옆집하고 뭐 소통 안 하는 게 우리들의 체질인데 그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자주 만나서 그런 자리를 좀 물꼬를 트는 역할을 이왕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큰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서개발비가 가장 큰데요. 행자부에서 하고 있어요. 국립공원 환경부터 나름대로 다도해, 한려산 국립공원 뭐 저기 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죠.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국토부가 또 돈을 쥐고 있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 엄청나게 큰 규모의 예산을 해수부가 지금 또 하고 있고요.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가 현장에서 보면 전부 다 중복돼서 엄청난 예산, 효율적인 예산 집행도 안 이루어질 뿐더러 중복이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소위 우리가 수건 사업, 누구의 수건인지 모르는 그런 수건 사업의 이유로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하는데 서로 부처끼리 이게 검증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아까운 혈세들이 제때 못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사실은 총합 데이터 분석의 부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입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이미 앞서서 박영욱 위원장님과 강지훈 소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병원 여객선 도선이 없는 선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뭐 이주와 거주 여부, 그다음 새로 들어와 있는 여부,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섬에 들어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치도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없죠. 사실은 그린 뉴딜과 이거의 접목은 저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1차 산업이 가장 많은 곳이 바다, 해양, 섬, 특히 섬 지역 수산물이고요. 그 수산 바다 산업이나 바다 식품, 그린 에너지 쪽은 무궁무진한 그린 뉴딜 보고죠. 근데 왜 못하느냐? 통계가 없으니, 자료가 없으니 뭘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뭐 한 가지 예로 우리나라 식물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이제 대부분 일본이 그거를 선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료를 먼저 조사해서 우리는 중화학공업이 중요하다고 할 때 하나를 버린 거죠. 뭐 라일락 미스킴 나무가 국제 시장에서 조 단위의 판매율을 기록하는데 사실 원산지는 우리나라예요. 미스킴 나무죠. 그런 것처럼 근데 섬 지역에 특히 6.25에서 멸종 위기가 된 그런 생물종 다양성이 굉장히 귀한 것들이 많아요. 저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 IUCN에 등록되고 남을 만한 것들도 저서양 동물 같은 것도 하나도 조사가 안 돼서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번에 데이터베이스야말로 베이스가 아니에요. 데이터 때문에야말로 정말 중요하고요. 현장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된 후보댐이 아니라 섬댐을 만들자.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필요성이 대두되면 니즈는 반드시 일자리를 낳는다. 저는 이게 오늘의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발언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현장에 계신 전문가다 보니까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지적들을 쏙쏙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성일번 사무관님 어디 계신가요? 아, 예, 옆에 계시네요.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이해를 돕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의 성렬범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발제 자료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뭐 데이터댐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와 저희 부처에서 하고 있는 그
데이터댐의 주요 사업들 소개 정도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회 일단 데이터댐의 개요입니다. 밑에 개념도도 있지만 데이터 수집, 가공, 결합, 거래, 활용을 통해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에 기반해서 모든 사업으로 5G와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등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 금융,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5G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성능 향상으로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밑에 개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댐 관련해서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결국 궁극적 활용은 AI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대 구축 개방하고자 합니다. 20년 추경으로도 지금 150종의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추경에 역시 반영된 각종 데이터를 수집, 분석, 유통하는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현 10개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이 19년 말에 구축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5개 분야를 더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는 데이터 유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쉽게 검색 활용하도록 하는 통합 데이터 지도도 만들었고, 기존의 데이터 관련된 다른 플랫폼인 데이터 스토어라든가 공공 데이터를 모아놓은 공공 데이터 포털과도 연계해서 데이터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중기 스타트업 등이 이제 기구축된 공공 민간 데이터를 그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공 바우처도 확대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AI 솔루션 서비스를 구매해서 실제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AI 바우처 지원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AI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현재 7개 분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관련된 이제 사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에 그 예시들이 나와 있고요. 좀 이거를 전체적인 모습을 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표시한 게 29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는 과기정통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술적인 용어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5G와 클라우드라는 기반 하에 데이터의 수집, 축적, 가공, 데이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다 지원을 해서 결국은 데이터 경제, AI 경제를 부흥시키고 사회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패널 토론자분들께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짧은 발언 부탁드린 거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해양수산부에 우리 사무관님 오셨는데 일단 우리 해양영토과에서 말 그대로 섬은 이제 우리 영토의 최전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수부에 옆에 계시고 한정식 사무관님께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네, 해양수산부에서 참석한 해양영토과 한정식 사무관입니다. 저는 무인도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발제 자료는 따로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섬데이터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섬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 이러한 통합 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러한 체계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이제 저희가 08년도에 이제 무인도서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고요. 10년도부터 제1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10년째 하고 있는데 08년도에 지자체하고 관련 기관에서 무인도서 현황을 다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개수를 받았을 때 2,878개였습니다. 아까 강재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348개는 거기에 유인도서 470개가 포함이 돼서 3,348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2,878개의 무인도서를 실태조사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구축을 하는데 지금 10년 동안 약 2,600여 개의 도서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현재 저희가 무인도서 종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2016년 12월에 오픈을 해서 17년부터 지금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는데 저희가 9년 동안 구축을 하고 지금 앞으로 지금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현황인데요. 이게 그 단순 한 개 부처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 개 부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모아졌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도서와 관련되어 있는 도서 이용, 관리, 보존,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나 규제를 가지고 있는 부처가 8개 부처가 되고요. 그냥 우리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확인만 해보더라도 법률만 해도 한 11개 법률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관계 기관들의 협력이 아까 유미수 보좌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계 부처끼리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섬데이터템의 구축이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뭐 결론을 그냥 아예 내주셨네요, 우리 사무관님께서. 행안부에서 나오신 우리 최군동 사무관님께서 그 섬데이터템과 관련해서 네, 행안부의 최군동 사무관입니다. 저희 행안부에서는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뭐 혁신 관련 사회혁신이나 정부혁신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섬데이터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고민 속에 나왔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저희들이 2018년부터 해서 지역혁신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혁신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정책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들을 발굴하고 이거를 전문가와 그리고 지자체와 그리고 공공기관이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부분 형태로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섬 데이터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섬에 존재하는 다양한 해양자원, 그다음에 문화자원, 삶의 지표들을 같이 같이 조사하고 이것들을 데이터로서 취합했을 때 보다 정확한 그리고 정말 그 섬 주민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들이 모여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의 바탕으로 인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에 섬에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해결하는 방안들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 현재 점점 소외되고 멀어져가고 소외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유인도들이 섬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무인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금방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로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향후에 돌아오는 섬 그리고 삶이 풍요로운 섬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영토의 개념인 섬이 정말 국가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도서개발 촉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진 지가 한 30년 됐는데 대한민국의 섬 정책은 그 30년 동안 도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방조제 짓는 자연재해로부터 섬을 지키는 섬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파제 만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섬의 데이터 방파제를 저희들이 이제 슬로건처럼 썼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섬은 콘크리트 방파제는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이자 또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인 대한민국의 섬에 콘크리트 방파제만큼이나 튼튼한 데이터 방파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데이터댐 토론회를, 섬 데이터댐 토론회를 국회에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어요. 양기성 교수님 아니고 김현성 교수님께서 한국판 누들과 이 섬 데이터댐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김연성 교수입니다. 오늘 패널 토론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한결 마음은 가볍습니다만 주제는 무척 무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데이터댐을 섬에 적용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토론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잘 알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현안도 무척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아마 논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제 앞부분에 조금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그동안 섬에 관련된 데이터가 얼마나 모여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연구했을까를 살펴봤더니 아쉽게도 많은 연구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뭔가 실행이 되려면 관련되시는 분들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댐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잘 모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과기부에서 소개해 주셨던 내용에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모을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적극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섬 데이터댐의 컨트롤 타워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타워가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의 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한 협의나 협업이나 공유가 필요한 그런 자리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이중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들 내서 멀리서 섬에서 오셨으니까요. 그런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섬 데이터댐을 구축하는 것도 한번 하시고 또 관련해서 현안도 좀 이렇게 챙겨보시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결국은 이 섬 데이터댐이 성공을 하려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저희 같은 교수들도 좀 연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시는 것들을 잘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가칭 무슨 TF가 됐든 오늘의 토론의 이후에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만한 그런 어떤 모임이나 어떤 TF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거 첫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 해무 말 그대로 바다에 안개 낀 것처럼 대한민국의 섬 정책, 바다 정책은 막막하고 아득합니다. 그러니까 안개 자욱한 바다에서 어떤 나침반을 의지해가지고 어느 곳인가를 막 향해가는 그런 막연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그 막연한 해무 낀 바다를 헤쳐나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나침반하고 이제 이 무종이라고 안개에 거치는 종소리 그게 필요한데 그게 아마 TF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강재현 소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좀 촉박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랬는데 혹시 패널 분들 토론 듣고
뭐 곁들여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소장님께서 좀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섬에서도 생산하고 흘러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 우리가 그거를 찾아서 쓰자고 해도 어디에 그 정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어딘가 쌓여 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또 소멸해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까운 정보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댐 같은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마지막에 아까 우리 김현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단지 이 데이터만을 모으는 댐 컨트롤 타워 하나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만 관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힘을 받고 섬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을 섬 사람들한테, 그리고 국가의 섬 정책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에요. 단지 그렇다고 하면 뭐 그 컴퓨터 한 대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아까 두 가지, 우리가 이 정보를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활용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나는 이제 섬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 삶의 또 다양한 쪽 굉장히 이제 파괴다에 가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국립섬진흥원이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게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중인데 거기는 진흥원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 섬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접니다. 아마 우리가 2017년에 섬연구소하고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최초로 섬 활동가들 포럼을 하면서 제안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섬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있지만 서로 조율되지 않는, 그래서 이 부처에서 실패한 걸 저 부처에서도 또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제안을 했는데, 이상하게 연구조직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또 다음 주에 보자고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날짜도 잡아놓고 그랬는데, 이 부분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섬들도 다 각각의 지자체에 지금 포함되어 있죠. 경남도에 포함되어 있고, 전남도에 포함되어 있고, 인천에, 충청남도에, 경북도에 다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시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울릉도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하고, 안동에 있나요, 경북도청이? 안동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 또 백년도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하고 인천 시내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이 같을까? 같은 지자체 속에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자체가 달라도 추자도와 백령도와 울릉도와 거문도는 각각의 다른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는데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어요. 교통 불편, 의료 문제라든가 문화적 소외,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지자체에서는. 왜? 아까 지심도 얘기 나왔듯이 표가 되는 쪽부터 이렇게 봐주니까 아무도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돌봐주지 않는 섬, 그런 섬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이래서 사실 컨트롤 타워가 됐는데, 이상하게 정책연구관 기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 이 데이터 댐까지 담을 수 있는 그 새로운 컨트롤 타워 설립이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TF 얘기했는데, 당시에 컨트롤 타워 제안했는데 그냥 행안부에서 몇몇이 알아서 그냥 해버렸어요. 우리 전문가들이나 섬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그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 임숙 부장관이라든가 또 섬주민이라든가 누구의 의견도 안 듣고 그냥 진흥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가버렸어요. 가버렸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이렇게 섬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리고 섬에 대한 전문가들 주민들로 해서 TF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컨트롤 타워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됐었는데 역시나 그냥 여기 행안부 나와 있지만 행안부에서 알아서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정작은 우리 연구소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들리는 소문으로만 듣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런 면에서 이 데이터댐 구축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시도 하나로 그냥 데이터댐 하나만 만드는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섬 주민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그리고 국가 섬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이런 큰 의미에서의 그 컨트롤 타워가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약간 정책의 미묘한 차이가 있고 또 결이 약간 많이 다른 그 영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왜 이게 이제 결부될 수밖에 없냐면 결국에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기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고 우리 소장님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 플로어에 우리 그 전라남도에 저기 섬 발전센터죠 팀장님? 네, 우리 정태균 팀장님 와 계시는데 그래도 현장에 계신 분이 한번 그래도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요청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주빈 차장님하고 같은 아파트 사는 이유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섬발전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 2018년 11월에 만들어졌죠. 그 주역들이 다 여기에 또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 데이터댐하고 관련해서 현장하고 행정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좀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드리자면요. 지금 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역 최종 보고서를 제가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부터 16년 1년간 전라남도에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에 의뢰해서 전남섬 데이터댐을 구축해서 어바웃 전남의 섬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금 관리자로 섬발전지원센터가 돼 있어서 저도 알았어요. 이게 이제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제가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에서 활동할 때 여수 쪽에서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아까 발표문에도 강재현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365개가 맞아? 이렇게 세보니까 353개였죠. 근데 지역사회에서는 이 에브리데이 아일랜드 숫자 마케팅 365 섬이 아니라 실제로 1번부터 365번까지 숫자를 매겨서 가서 사진 찍고 했었습니다. 지역에 충분히 그런 역량들이 있고 그런 데이터 구축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만들어지고 업데이트가 2020년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으로 끝났고요. 그 이후에 관리 인력들, 현장이든 조사 인력이든 관리 인력이든 그거에 추가로 어떤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일자리 측면에서 저희들 데이터댐이 조금 핵심적으로 섬 주민의 일자리도 되겠고 혹은 섬을 조사하는 다양한 전공자들이 섬에 들어가서 일자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 그린 뉴딜 충분히 디지털 뉴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에 조금 정책적으로 이거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섬 데이터댐 만들면 참 좋겠다. 섬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혹은 섬을 왔다 갔다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션들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현장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요즘에 자주 섬에 가서 회의하는 방식은 다 못 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 섬 하나를 놓고 여러 부처들, 각 군청의 부서들 혹은 국립공원 각자 다 그 섬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섬 누더기가 됐어요.
그 사업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이 만들어집니다. 각종 위원회들이 만들어지고 각 위원장이 몇 명이고 법인 대표가 몇 명이고 해가지고 군청, 도청은 그 사업 집행하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하죠. 그러니까 중복 사업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도 이제 뭐랄까요? 야, 우리 섬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건 좋은데 섬의 속도에 맞춰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행정의 집행률이 몇 프로인가 그 집행률이 높은데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 이후에 예산들도 주고요. 그 섬의 속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업 속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다 보니 누더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 주민들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이 사업 끝나면 또 저것들이 다른 사업 들고 올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 사업으로 했던 거는 또 방치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덮어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섬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데이터댐 부분에서도 네트워크나 협업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있어서 오늘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좀 전남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공유해서 같이 조금 섬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님 고맙습니다. 예,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핵심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 우리 윤미숙 보좌관님께서 추가 발언을 좀 하시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는 오늘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정책의 한 자락인지 혹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인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보니 그 다음 순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 자리를 마련하신 서다솜 위원님께서 좀 답변을 좀 다음 순서 가셨죠? 예. 이영빈 의원님 이영빈 계시니까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 섬으로 가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뭐 진도 감매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KTX 타고 목포 가서 목포에서 버스를 1시간 20분을 타고 진도군에 가서 진도군에서 하루에 3번밖에 없는 시내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서 진도항에 도착해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아까 강주에서 오셔서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섬에 잘 안 가요. 예. 대신에 다른 동네 섬에 이번에는 코로나가 지금 섬에 약간 특수를 누리고 있어요. 경남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청정하다. 거기는 아주 깨끗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나서 그런지 엄청나게 예년보다 이 날씨 안 좋은데도 약 2배 가까운 여행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뉴딜을 계속 연관시켜서 고민을 해보는 중인데 경남에서 부산에서 목포 가는 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쁩니다. 30년도 더 된 2차선 고속도로에서 그 광양과 여수를 지나가다 보면 대형 트럭에 밀려서 차가 꼼짝달싹도 못하고요. 양쪽 도지사님 만나서 KTX를 그쪽으로 좀 놓으시면 통일 먼저 할 게 아니라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길 좀 KTX 좀 놔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는 양쪽 경기가 확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맛없는 짜장면도 맛이 없다는 경상도 사람들은 섬이 생산한 모든 것들을 먹으러 점심 먹으러 목포 갑니다. 당연히 가죠. 네. 그래서 새로운 뉴딜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 시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목에 방울을 매야 되는데 끌끄름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기회에 김경수 지사님 사모님이 하이동과 신의동과 그래요. 그리고 양쪽 지사님이 만나서 두 분을 만나게 해서 그 기반 시설을 먼저 해야 돼요. 버스를 타고 가도 못 가요. 그 다음 바로 가는 노선이 없어요. 항상 저는 강주를 둘러서 강주에 또 가라 다 이렇게 무슨 북한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섬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에 가겠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사람들만 오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거 가는 길이 좀 좋아야 돼요.
부산하고 목포하고 완행열차가 하나 있으면 아침 8시 반에 5시간 걸려서 목포에 떨어져요. 그걸 누가 타고 갑니까? KTX 타면 2시간 이내로 가서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바로 가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목포의 음식은 섬이 만든 거예요. 목포의 음식은.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좀 더 거시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박수 쳐도 괜찮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시고 막 그러면은 다른 데는 박수도 치고 그러시던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그 이영빈 의원님 답변 듣기 전에 제가 아까 우리 정태균 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서 그 약간의 해설을 곁들인 첨언을 좌장의 자격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댐 이러면은 또 뭐 플랫폼 이러면 어떤 특정한 그냥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공간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쉽게. 근데 이건 그냥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공간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아까 우리 정태균 팀장이 이 데이터를 하는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 일은 일자리 창출 작업이다 말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섬 데이터댐을 구축하자고 하는데 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섬에 대해서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를 그 과제를 정리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수님 뭐 지도도 받고 우리 강재윤 소장님 조언도 받고 해가지고 섬에서 무엇을 조사를 할 것인지 조사 리스트를 다 해야지 돼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합니까? 기계가 합니까? 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셔야지 돼요. 그 사람들 그냥 공짜로 활용할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을 그러면은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구축할 거예요? 누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람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플랫폼에서 어떤 것을 공유할 것인지 그걸 또 정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섬 데이터댐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는 휴먼 뉴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사구시한 사업이 섬 데이터댐 사업이다. 아무튼 그런 걸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보좌관님께서 이영빈 의원께 듣고 싶었던 답을 듣는 걸로 하시죠. 네, 광주 사람한테 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라고 하시니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인사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 누구든지 똑같은 교육과 의료 환경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섬이라고 하는 것을 관광 문화 자원으로 인식하는 일종의 산업의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그동안 있어 와서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 그러면 방파제가 첫째로 떠오르죠. 상륙하기 안전한 시설이 필요하고 또 바다의 위협으로부터 인근 해안에 사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런 정도가 최소한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뛰어넘어서 흑산도에 사는 분들도 목포나 광주에 사는 분들하고 동일한 교육과 의료 환경에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책들을 명확하게 정책 사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데이터댐이라는 생각을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이제 오늘의 토론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은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거제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태, 또 우리가 이제 섬 사람들의 고충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아마 의료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 문제를 국가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태도 또 실질적인 정책 수단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보편화될 필요가 있는데 좀 더 많은 자산을 좀 투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필요한 입법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부산과 목포를 어떻게 이을 것인가, 그 과정에 이제 섬 사람들의 기반 인프라도 포함해서 가장 빨리 문명 세계와 섬이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 가야 되겠다. 이제 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바다와 면해져 있는 사면이, 그렇다면 국토의 어찌 보면 가장 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국토의 말단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보편적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정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좀 사업을,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또 거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보좌관들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좌하는 역할이 이제 결국 당과 우리 국회가 좀 더 긴밀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실행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를 또 이 토론회에 또 주최를 시켜준 거는 아마 심부름 좀 잘 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충실하게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TX까지 해야 됩니까?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네. 재선 3선 해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토론회라고 자꾸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 필요성을 서로 공감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마련됐고요. 그리고 그냥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그냥 첫 발걸음을 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섬 데이터 댐을 어떻게 하면 더 그 훌륭하고 선진적인 모델로서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추후에 또 토론회 기회를 마련해서 그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플로에서 예, 지금 두 분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 윤영덕 의원하고 또 한 분이 하셨으니까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최대한 좀 짧게 우리 윤 의원님부터 먼저. 예.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한 논의의 첫 출발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후 이야기를 해가면서는 저도 오늘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섬의 현실, 섬 정책,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댐 물론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또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섬 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데이터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데이터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섬 정책을 이렇게 그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뭐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컨대 우리 과기부 성사무관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해서 빅데이터 센터 50개를 육성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섬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섬 관련한 빅데이터 센터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섬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예, 일단 저희 사업 방식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열려 있는 것 중에 우선 경쟁력이 있는 분야, 그러니까 기획서를 받아서 그 기획 중에 경쟁력이 있고 향후에도 유용한 데이터를 우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19년도에 10개 분야를 선정했고 올해 추가로 5개 분야를 해서 지금 공모가 사실은 끝났습니다. 근데 향후에도 이제 뭐 결국은 뭐 다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를 얼마나 잘 갖추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기획이 사실은 핵심이고요.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가 이런 플랫폼, 데이터댐, 그걸 전체에 대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충실한 기획,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기획이 사실은 데이터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좀 이제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데이터 때문에 아마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통계를 제대로 내보자 이런 그 베이스가 아니라 유동하는 그 데이터들을 선거 관련해서 우리가 특화해 본다면 선거 관련한 유동하는 데이터를 다 그 모이도록 해보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막 처음에 간 사람도 그렇고 휴대폰에서 선 관련한 검색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이 기본 데이터가 그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게 잘 활용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이런 오늘 이야기됐던 것을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잠깐만요. 저희들이 한 1분, 2분 하겠습니다. 예. 저는 16년째 국회 출입 기자를 하는 송방원 기자입니다. 서삼석 의원님, 저는 광주 동문입니다. 동문. 또 이영빈 의원하고 좀 길게 얘기하면 딱 얘기를 드리니까 이영빈 의원은 관광, 의료, 도서, 여객 책임자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큰 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자로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판 누딜, 썸 데이터, 내가 밖에서 이거 볼 때 누딜 썸 데이터하고 저 선생님, 고수염 선생님 보고는 이건 내가 연구 교수를 20년 하다가 부산 동아대학, 부산 감만동 외고대학 연구 교직에 있었다 나왔는데 누딜 썸 데이터 이거 뭐지? 와서 보니까 섬 얘기예요. 섬 사람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연구 교수를 했던 부산 동아대학, 부산 외고대학 영어가 교수를 했던 입장에서 이렇게 영어를 쓰면 헷갈립니다. 촌사람이. 이걸 지적하고 기자로서. 그래서 전번에 박준영 의원님 계세요. 전남도지사. 그 다음에 김두관 의원님 계세요. 둘이 친했어요. 그래 짝짝꿍 해봅시다. 지금도 김영록 지사님하고 김경수 지사님 이게 짝짝꿍하면 우리 귀한 여러분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생각들이. 예. 우리 선생님 이제 뵀는데 잠깐 내 얘기 안 끝났어요. 아까 무인도가 그 3,400개, 유인도가 한 290개라고 그랬어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대단한 소스를 가지고 대단한 이 섬나라 이 자원을 가지고 그러나 자리가 이렇게 텅 비었다. 뜻이 서로 없는 거예요. 전번에 의원님 보셨죠? 광주 공항 이전하자 하니까 전남 광주 의원님 20명 다 왔어.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처음 해야 됩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전남에 우리 선생님 공일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수학여행 소록도 갔어요. 대학원은 대사쌤 맞췄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선생님 저기 대단히 중요한데요. 선생님 잠시만요. 선물 이걸 예. 앞으로 한 가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시오. 예. 도서 아까 그 말씀 도서개발촉진법이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1986년 10월 30일 법제화가 됐네요. 그 다음에 누딜 정책 보이소. 이건 89년 90년 전 루즈벨트가 썼던 테네스 강 댐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영어 좋아하지 말고 도서개발 촉진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더 이집은 우리 사회자님께서 노력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한국한 부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첫 번째 한국판 누딜과 섬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이용빈 의원님하고 서삼석 의원님 그리고 윤영덕 의원님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다른 일도 많고 다른 생생될 일도 너무너무 많을 텐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섬 정책 관련해서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 자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 마쳤는데요. 혹시 의원님 마무리 혹시 말씀? 예.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는 뭐 섬 데이터댐 구축의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특히 그 데이터 뉴딜 관련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모범으로서 이것을 얼마나 잘 펼쳐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과제라고 인식하고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우리 자리해 주신 유영덕 의원님도 한 말씀. 괜찮으십니까? 야, 그러면 오늘 이게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멀리 섬에서 또 이렇게 추자도에서 오셨다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유, 멀리서 오셨네요. 아무튼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늘 토론회가 그 섬 데이터댐을 구축하는데 시발점이 되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그 섬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섬이라면 고립된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땅으로서 좀 같이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